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커스 보세사 과장이고요. 저는 강의를 담당하게 된 임준희입니다. 일단 보세사 시험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일단 보세사는 보세구역 운영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 창고라든지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보세 판매장,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 면세점을 운영하는 면세점 사업자가 있겠죠. 그 면세점 사업자가 보세 화물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돼요. 그죠? 보세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가 세관에 신고되지 않고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태의 화물을 얘기합니다. 그런 화물은 아무데나 장치하거나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세 구역이라고 하는 일정한 장소에 장치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보세 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반드시 보세사 자격을 갖추고 세관장한테 등록을 한 보세사라는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사 자격을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시게 되면은 세관장한테 등록하고 그 다음에 실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운영인들이 채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다방면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 국가공인 전문 자격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세 화물과 관련된 그래서 거기서 비롯된 관세 행정과 관련한 보세구역, 그다음에 보세 화물 등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그걸 원래 세관장이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세사 시험은 주로 관세법,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법, 그다음에 관세청 고시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법령과 규정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식과 어떤 업무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주관은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 과목하고 출제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세사 시험은요 총 135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각 과목별로 1과목부터 5과목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별 25분씩 책정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135분 동안 한 번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봤을 때 문항당 1분씩이에요. 마킹하는 시간 10분을 제외하고 문항당 1분씩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은근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행인 거는 우리가 꽈락 40점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만점에 수렴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출된 포인트 위주로 충분하게 반복해서 학습을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단기간 내에 합격의 지름길로 다가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135분이고 오전 10시죠. 근데 이제 입실은 9시 30분까지 조금 이제 빡빡합니다. 아시죠? 그때까지 이제 30분 전까지 입실을 하시고 1과목부터 5과목까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목 체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기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업무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체계적으로 구성이 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목은 수출입 통관 절차인데 주로 이제 관세법의 내용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관세에 대한 과세 가격, 그다음에 관세율과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과세 가격과 관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관세를 산출하게 되는데 그 관세를 산출하는 과정, 그다음에 관세법 9장의 통관 부분이 있거든요. 통관 부분에서는 실제로 보세 화물이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돼서 세관에다가 관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반출하게 되는 과정들 그런 프로세스를 공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목은 그런 관세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학습을 하시면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과목은 보세구역 관리인데 실제로 관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보세구역이 크게 지정 보세구역, 그다음에 특허 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허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면세점 있죠. 보세 판매장, 그다음에 창고, 보세 창고, 그죠? 그다음에 보세 공장, 보세 건설장, 보세 전시장 5군데가 있는데 그러한 그 특허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인이라고 부르는 일반 기업들이 사업자로서 이런 보세구역을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세사를 채용을 해야겠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사를 채용해서 보세구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가. 그래서 주로 보세구역과 관련된 관세법상의 내용이라든지 관세청 고시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과목 같은 경우도 관세법 7장이 보세구역에 대한 내용인데 그 보세구역에 대한 내용이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세법의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각종 보세구역과 관련된 관세청 고시 내용들을 살을 붙여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과목 같은 경우는 화물관리인데 말 그대로 그 물품 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과 규제를 하고자 하는 관세청 고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부터 5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관세청 고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나 보세 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라든지 하는 중점적으로 학습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과목은 보세 화물이 보세구역에 들어왔어요. 장치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그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고시라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관세청한테 어떤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그 어떤 관세청 고시에 대한 규율을 받게 됩니다. 주로 이제 그 고시 내용에서 4과목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과목은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인데 일단 보세 화물에 대해서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세관장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싶겠지만 그거를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 보세사라든지 보세구역 운영인한테 일부 맡겨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맡겨놨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율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그다음에 규율하는 관세법상의 내용들. 그다음에 관세 벌칙은 이제 관세법 위반 행위들, 그리고 그런 관세법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 세관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관세법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관세법 11장의 벌칙 부분하고 그다음에 12장의 조사와 처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두 개의 절이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 포탈죄라든지 그다음에 밀수할 때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보세사와 관련해서는 보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타인한테 자기 보세사 자격을 빌려주거나, 그죠? 그런 명의대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가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출제 형태를 보시면은 과목별 객관식 25문항이고 그게 각 문항당 배점이 4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최소 과목당 10문제 이상은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40점 미만을 받게 돼서 꽈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과목당 4점이니까 15문제씩은 획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평균 60점이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5과목 총점은 500점, 과목별 40점 이상 10문제 정답을 맞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5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신다는 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출제 범위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어서 간단히 보시면은 관세법하고 그다음에 수입 수출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라는 부분이 주로 1과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보세구역, 그다음에 특허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3과목은 보세 화물이라든지 보세구역에서 화물이 들어왔는데 그게 통관되지 않고 누가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장치기간이 경과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장치기간이 경과한 보세 화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세청 고시 내용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보세 운송과 관련된 내용. 보세 운송은 물품이 보세구역으로 반입이 됐어요. 근데 그 관할 보세구역에서 수입 통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다른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된 절차예요. 그죠? 그러한 내용들이 3과목을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과목은 말씀드렸듯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가 주로 이제 거의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학습을 하셔야 될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5과목은요, 벌칙 조사와 처분, 그다음에 자유무역집 지역법,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고시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최근 5개년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과목별로 어떤 절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지를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면은 이 2절하고 6절 같은 관세법상의 내용에서 51% 정도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관세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83% 정도의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과목 같은 경우도 1, 3, 4, 7절에서 87%가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관세법상의 내용이, 그다음에 특허보세구역 고시에 대한 내용을 합쳐가지고 한 61%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물 관리 같은 경우도 1, 2, 3, 7절 합쳐가지고 한 73%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중에서 특히 보세 화물 관리에 대한 고시나 보세 화물 장치 기간 고시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4과목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고시를 여러분들이 가장 비중 있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거의 한 80% 가까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80%면 상당합니다. 80%면 25문제 중에서, 그죠? 거의 한 20문제, 그죠? 적어도 한 15문제 이상을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당한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과목은요. 벌칙하고 조사와 처분, 그다음에 자유무역 지역과 관련된 법률하고 고시에서 70%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위주로 철저하게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교재에도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략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교재의 머리말과 그다음에 학습 출제 포인트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세사 시험 합격 팁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보세사 시험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시험이나 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특히 보세사 시험 같은 경우는 목표 점수를 현실적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제 100점 맞겠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평균 60점 이상 각 전과목 꽈락 40점 없이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 점수는 한 80점에서 85점 정도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실전에서 한 70에서 75점 정도 받으시는 상황이 상당수가 벌어진다. 그래도 평균 60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시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90점, 100점 이상 맞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학습량이 2배, 3배가 돼요. 그죠?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 점수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기출 문제하고 빈출 포인트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사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됐던 내용에서
또 기출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은 최근 5개년에 기출된 부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학습하셔야 될 빈출 포인트들을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 그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류의 국가 자격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 그다음에 개념 완성 문제, 그다음에 기출 문제 등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으면은 그 자신만의 이제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흔히 이제 회독을 돌린다고 하죠. 회독수를 늘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독수를 반복하면서 시험장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학습하시다 보면은 머릿속에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생각이 나요. 특히나 우리는 이제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 지문을 보면은 상당수의 내용이 이제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